네, 1월의 공기가 참 특별하죠. 새해 첫 달이라 그런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다짐이 하나씩 들어서곤 합니다. 올해는 꼭 투자 공부를 제대로 시작해야지 싶다가도 사실은 알고 있죠. 이 다짐보다도 실천이 더 어렵다는 걸요. 하지만 오늘의 코인과 함께 하신다면 이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길을 헤매지 않고 이 다짐을 하나씩 이뤄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란히 발을 맞춰볼 진행의 장아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신나게 크립토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미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보시죠. 그동안 낙폭이 꽤 깊었던 3대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49.3을 기록해주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다우 지수가 0.8% 상승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2년 연속 20%대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각각 1%대 강한 반등 올라와 주면서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크립토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지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이더리움 ETF 유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과 대비해서 2배가량 늘어주면서 26억 달러치를 돌파해줬죠. 그리고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또 강세장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알트코인의 불장의 신호탄은 이더리움부터 시작이 되죠.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의 고점이 얼마만큼 높아질지 다들 주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리플에 다양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한 번 신나는 발걸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의 금융기업이죠. SBI에서 리플의 추가 투자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무려 1조 4천억 엔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플이 또 한 번 탄력을 보여줬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SEC와의 이슈를 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리플이 또 한 번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이클 세일러의 무시무시한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STR이 비트코인에 4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이날만 하더라도 MSTR 주가가 13%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랑이 여전한 것 같죠? 그럼 이어서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리플이 정말 강한 반등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무려 테더의 시가총액을 제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뒤를 이어서 진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줬죠. 리플이 정말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솔라나 ETF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죠. 이 폴리마켓에서는 이 솔라나 ETF 가능성을 무려 77%까지 보고 있는데요. 솔라나도 그 뒤를 이어서 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히트맵 살펴보시면요. 최근에 조정분이 나오던 비트코인 또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죠. 비트코인 오늘장에서는 0.23% 플러스권으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동안의 상승세를 보여주던 이더리움은 오늘장에서는 살짝 주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이더리움 현재 0.49% 마이너스권에 안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에이다죠. 에이다 현재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다도 24시간 기준으로 0.82% 플러스권으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분이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급등세 보였던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이 소액 결제 그리고 팁 결제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2주 앞으로 껑충 다가왔죠. 이제 정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장밋빛 전망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망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시작이 참 좋죠.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분이 나오던 비트코인이 또다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98K를 또 돌파해줬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우리 시장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정말 요새는 주변에서 비트코인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만큼은 걱정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비트코인보다도 핫한 이 남자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퍼즈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뭐 설레발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묵묵히 저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퍼즈님 어떻게 주말 사이 비트코인이 또 분위기가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만족하지 못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 속도면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훨씬 더 빨리 올라가야죠. 훨씬 더 빨리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횡보가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상승 가지고는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제가 좀 만족하려면 네. 적어도 이번 달 안에 한 20% 정도는 비트코인이 더 올라줬으면 좋겠다. 20%요? 네, 그리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상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상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상승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계속해서 시장 상황 한번 브리핑 해드릴 거고요. 그럼 오늘은 또 월요일을 맞이해서 한 주간의 이슈를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보기 전에 오늘의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현재 살펴보시면요. 시가총액은 전날 대비해서 0.02%가량 소폭 올라줬고요.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8%가량 빠져줬네요. 이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분위기가 비슷하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5%, 그리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2%가량 차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살펴보시면요.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2점가량 올라줬죠. 그만큼 우리 시장이 조금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ETF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유입량 살펴보실 텐데요. 확실히 크리스마스 전후로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가 왔다라고 할 정도로 비트코인 유출량이 꽤나 심하게 느껴졌었죠. 하지만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반면 조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유입량이 꽤나 많이 올라와 줬죠. 이더리움 ETF 유입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이슈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연간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셔야겠는데요. 이 1년 동안 비트코인을 대비했을 때 어떤 종목이 알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냐 이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높은 종목이 리플, 뒤를 이어서 에이다, 아발란체, 그리고 솔라나, 시바이누, 도지코인인데 이 확실히 아직까지는 이 비트코인을 대비했을 때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확실히 작년에는 그래도 다른 거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훨씬 좋았다. 이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정말 다양한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정말 1월이 되면서도 또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뽑아온 바로 4가지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가 리플에 관한 또 SBI 홀딩스 추가 투자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국가적 포모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죠. 이 SBI 홀딩스에서 추가 투자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무려 한화로 14조가량을 리플에 추가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의 지분을 8%가량 유지하고 있는 이런 금융기업인데 이번에 또 이슈가 됐었던 건 이 SBI 홀딩스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게 또 한 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리플과 엔화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수도 있다. 일본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제 국가에서 나서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막 따라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퍼즈님. 그럼 이런 리플이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계속 탄력을 유지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호재가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네. 리플랩스의 지분을 사는 게 아니고 리플을 샀으면 어땠을까? 아예 리플을 매수하는 걸로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아쉬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SBI 뭐 기업이랑 해가지고 협업하고 이제 뭐 엔화 연동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과연 이게 리플이 쓰이는지 아니면 리플의 기술이 쓰이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지는 거는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라서 리플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건 아니고 호재가 분명한데, 근데 추가로 투자한다 이런 것 자체로는 물론 그냥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SBI 홀딩스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걸 테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리플을 좀 사주면 훨씬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SBI 홀딩스에서 리플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럼 수익금을 배분받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나중에 이제 요 상장을 하거나 리플랩스가 상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엑시시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요 금액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하는 약간 벤처 캐피탈 이런 데의 성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오히려 차라리 좀 리플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리플사 입장에서도 그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것도 투자를 받는 건데 그거 말고 적극적으로 회사가 리플을 사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절반은 투자 받고 절반 리플 사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 사실 리플의 가격이, 저는 만약에 진짜 리플 샀다라고 한다면 리플의 가격이 한 30-40% 이상 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긴 금액이 엄청 컸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갖고 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산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듯이 네. 리플은 아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리플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호재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좀 그 브래드 갈링하우스 네. 요 CEO가 좀 이런 것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런 말들이 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었죠. 최근에 각국의 다양한 정부들이 가상자산에 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죠. 하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법적 개정안이 필요한 상태고요. 또 내년 6월 30일까지 스위스 국민 1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한 상태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포모 현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칠레에서도 이 국가 비축 자산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사실 퍼즈님, 이제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게 국가적으로도 포모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포모를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현물 ETF 승인이 빨랑 돼야 되고요. 네. 요 스위스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1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이제 국민 투표로 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도 한 1년 반 정도를 두고 맞아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요 나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조직한테 몰수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겠다. 이게 좀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가 아니라 은행에서 들고 있는 건가요? 네네네. 중앙은행에서 들고 네. 있을 것이냐. 네, 요걸 어쨌든 요번에 뭐 투표를 한다. 투표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적 포모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사 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도 산대? 그리고 중국도 산대? 그리고 러시아도 산대?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저렇게 수익이래? 네. 라고 하면 진짜 국가적인 포모가 안 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별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모야겠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일단은 사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과 비슷한데, 제가 자주 예시를 드는 건데,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네. 앞집에도 영어학원 다닌대? 뒷집에도 영어학원 다닌대? 네. 너도 영어학원 다니니? 그럼 우리 애도 영어학원 보내야겠다. 이런 것처럼 이런 포모가 좀 국가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 또 네. 우리나라도 지금 빨랑 이런 걸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는 좀 다른 쪽으로 많이 바쁘기 때문에, 네. 좀 혼란하기 때문에
빨랑 이런 게 정리가 돼서 빨랑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 현물 ETF 먼저 빨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좀 이렇게 매집을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빨랑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얼른 현물 ETF 승인이 나야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정말 이더리움이 또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11월 대비 2배가량 늘어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무려 26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스테이킹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또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도입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상승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알트코인의 불장은 이더리움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퍼즈님 사실 요새 이더리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어떻게 퍼즈님이 보셨을 때는 좀 아직 멀어 보이나요? 아니면 이더리움도 가격을 빨리 올라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더리움은 걱정이 없어요, 사실. 왜죠? 그 이더리움 뭐 나중에 차트 볼 일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더리움 이미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엘리엇 파동을 겪는 게 거의 확정입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이번 불장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무난히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아까 이제 현물 ETF 관련해서 이제 그 유입량 보여주셨는데 네. 막 역대 최다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이게 네. 역대 최대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 요걸 같이 볼 수 있으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그 이더리움 ETF가 네. 그 가장 최근에 그 많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 요번 달 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 해서 같이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요 녹색 요 라인이 여기는 요 얇은 녹색 선이요? 요 선이 이제 유입이랑 유출이랑 합쳐가지고 얼마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초반에는 요 그레이스케일 물량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막 팔지도 못한 사람들이 되자마자 일단 파는 거거든요. 그레이스케일. 네. 그래서 그 물량 때문에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2월인데 12월을 기점으로 플러스로 전환되고 이렇게 팡 올랐죠. 오, 네. 네, 그래서 최근 12월 말에 유입된 것보다는 12월 초에 한 1, 2주 동안 유입된 게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월 단위로 보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은데 이더리움 가격이 왜 안 올라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오를 놈은 오릅니다.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스테이킹 관련해서 아까 네. 말씀하셨는데 스테이킹 관련해서 그 SEC가 어쨌든 뭐 증권이나 아니나 막 태클을 막 거니까 스테이킹이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갖고 있고 요거를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많이 갖고 있는 요 비율만큼 이자를 주죠. 이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네. 스테이킹한 물량을 주는데 그게 이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배당처럼도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서 그런 기능을 넣으면은 이거 증권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 ETF 상품을 신청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다 빼버렸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거를 태클 걸 사람이 많이 있어 없어요?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킹 기능을 넣을 수 있고 넣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고 그 다음에 솔라나 같은 경우도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시켜서 ETF를 신청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보면은 이 이더리움 ETF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이더리움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어쨌든 올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SEC 위원장 자리가 또 바뀌고 나면 좀 더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솔라나 ET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폴리마켓에서 ETF 될 가능성이 77%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솔라나를 지금쯤 혹시 진입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만약에 ETF 승인이 나면 또 한 번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모든 코인은 지금 사도 괜찮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괜찮은데 당연히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요번에도 어쨌든 막 비트코인이 10% 정도 떨어졌는데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발 적립식으로 그냥 사셨으면 좋겠고 네. 네, 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대비 안정적으로 한 3-4배 정도는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안정적으로요. 네. 그래서 좀 리스크를 지기 싫고 한 2배 내지 3배 정도를 바라보신다면 솔라나나 ETF, 솔라나나 이더리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도 매수해도 큰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네, 네 번째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대 자산 운용사죠.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이 블랙록 인에 있는 이 금 ETF를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 블랙록의 대표 자산이었던 금 ETF죠. 이 금 ETF의 자산 규모를 넘어준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죠. 그동안 나왔던 ETF 중에 가장 역대 인기가 많았던 게 바로 비트코인 ETF라고 합니다. 사실 정말 디지털 금의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하루 거래량이 무려 41억 달러까지 오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정말 퍼즈님 이러다가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 금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는데 네. 좀 당장은 좀 그러니까 뭐냐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제 블랙록에서 전체도 아니고 블랙록에서 금 ETF랑 비트코인 ETF를 비교해 봤을 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시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 시가총액을 넘고 이런 거는 전혀 다 좀 다른 얘기긴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왔는데 금 시가총액이랑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이제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금 시가총액이 한 11% 정도? 네. 까지는 좀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때 대비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2만 달러 이럴 때 최소 10배 이상 오를 거라서 한 40%, 50% 그러니까 금 시가총액의 한 절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지금 대비해서 10배가 아니고 근데 2만 달러 막 이때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럴까는 한 절반 정도까지는 이번 불장 올해 안에 좀 따라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면 금의 가치는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첫 거요? 번째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 두 번째로는 장신구로서의 가치. 아, 귀걸이 이런 거요? 네네,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비트코인은 귀걸이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이 지위는 상당 부분 뺏어올 것 같다. 그래서 넘는 건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언젠가는 요 금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장신구로서의 가치만 좀 남고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큰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는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오. 네,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네. 근데 저는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네. 올해는 힘들고 한 5년 뒤, 한 10년 뒤는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 100년 뒤까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넘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네. 비트코인을 투자를 그러니까 본인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걸 고민해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퍼즈님과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1월도 이제 벌써 2주차로 접어들고 있죠. 특히나 이번 주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수요일에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목요일에는 연준의 회의록까지도 남아있죠. 사실 시장에서는 1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